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방안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오후 3시쯤 그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뭐 확정이란 말을 쓰다 안 쓰다 결국 발표가 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아직 좀 조율할 게 남았을까요? 전부터 일본에서는 7, 8 방안을 한다라고 네.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예. 했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했겠죠. 최소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많이 퍼주었으니까 그렇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너무 퍼줘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으니 반드시 와서 반성과 사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해달라. 역시 일본에서는 또 곤란하다 했다가 어느 정도 조율된 것 아닌가. 조율이 됐건 안 됐건 기시다 예. 총리는 방안을 하면은 우리 국민에게 역사 앞에 반성하고 네. 사죄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최식 때 오고 지금 5년 만에 총리가 오는 거고 셔틀 외교로는 거의 뭐 12년 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쪽에 좀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외교라는 게 51%는 가져오고 네. 49%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팬 파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네. 우리에게 파이를 나눠줘야 된다. 그 성의를 보일 것은 역시 기시다 총리다, 예. 일본 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좀 언론들도 좀 의아한 것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확정된 것도 일본 언론 또는 계속 언론에서 흘리는 것도 일본에서 흘리는 걸 우리 언론이 받아쓰는 그런 모양새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만났을 때도 뭐 우리 대통령의 동선을 우리 기자단들은 모르는데 일본 언론들 이야기 듣고 지금 뭘 하는지 이렇게 쓰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건 왜라고 보십니까? 이번 조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요구한 기시다 총리의 최소한의 반성과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압박 수단으로 자꾸 일정을 7일, 8일 방한한다. 흘린 거죠. 이런 걸 흘린 거고 예. 되게 보면은 한일 간 외교 때는 항상 일본이 언론에 그렇게 흘러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외교적으로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네. 이번만은 최소한 한일 언론에 함께 균등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 좀 의욕적이었다 이런 후문도 있었고 그 얘기는 와서 무언가를 주거나 얻어갈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로 좀 읽히는데 또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공동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뭔가 손을 잡으면서 공동 안보 대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뭔가 공동 작전을 하고 그런 것을 정식 국가 또는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듯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예민한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예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예. 입장을 정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선물 보따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빈손으로 오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그죠? 집들이 오는 거니까 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일본 언론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후 뉴욕타임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만족했지만 네. 돌아가면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훌륭한 세계적 언론이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언론조차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 뭐 선물 보따리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소한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의변제, 제3자 3자 변제를 변제. 예. 하고 있고 일부 징용 피해자들은 수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용한 사람들은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굶어 죽어도 그러한 돈은 받지 못하겠다. 사과를 받기 전까지. 그렇죠. 네. 그러한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도 만나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진정성이 좀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글쎄요, 한일 관계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의 비난과 천주 정의사제 구현단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막말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기시다 총리가 잘 감안해서 좋은 선물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G7 전에 전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너지가 클 것이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외교적인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7일 날 오고 8일 날 가는데 7일에 이제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5월 19일부터 있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21일부터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계속 흘렸던 그런 내용들 일본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회담 개최를 공식화 발표한 건 또 미국이었고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공동성명도 나왔고 한미일 3국 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관련 회의 이후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일각에선 핵 억지 협의체 창설 논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글쎄요, 그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가셔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는 역으로 일본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성에 있는 그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미 핵 문제는 사실 보수가 화날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핵은 보유할 수 없다. 그리고 재배치도 없다. 네. NPT 규약을 준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공유 무슨 애매모호한 것으로 즉 핵협의 그룹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됐든 이승만 대통령에 의거해서 한미 군사동맹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 핵을 가질 수 없는 거고 일본 역시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수에서 주장하는 핵무장을 하자, 재배치 받자 이런 것은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워싱턴 선언 한미 정상회담 선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에서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논의는 워싱턴 선언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끝났다. 예, 네. 예. 뭐 우리는 핵 공유다 이런 얘기하지만 뭐 핵심 관계자 대놓고 이건 아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죠? 네. 우리 김태호
NSC 일차장. 1차장이 공유다. 네. 하니까는 미국 NSC 국장이 아니다.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쨌든 한미일 3국 공조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 조언해 주십시오. 원장님. 글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예.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대동소이하지만은 그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일본이 개헌을 하고 예. 자위대가 그 법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오죽했으면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겠다 하니까는 38선에 있는 총구를 전부 일본으로 향하게 하겠다 네, 네. 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조는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